네, 안녕하세요. 저는 KSI 과학수학학원에서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윤기라고 합니다. 앞서서 화학 선생님께서 화학원에 대해서 학습 가이드를 설명해 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생명과학 원의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단원별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시험에는,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는 어떤 단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학기 중간고사. 자, 1학기 중간고사는 일반적으로 1, 2단원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1, 2단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어쨌든 학생들의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3등급의 초반부, 일부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요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저는 먼저 1, 2단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1,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 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 난이도가 낮으면, 즉 나한테 쉬우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쉽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해 드리면, 난이도가 낮으니까 실수를 하면, 즉 한 문항이라도 틀리면 굉장히 등급 하락이 많이 나타나는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럼 틀리지 않아야 돼. 그럼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개념 정리 먼저 하시고, 정리하신 후에 완벽하게 암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암기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개념이 잡혀 있느냐를 백지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백지시험을 할 때 노하우를 좀 알려주면, 자, 노트를 2개 준비합니다. 노트 2개 준비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재를 먼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노트에다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쭉 써봐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지 못할 수 있어요. 자, 그거랑 교재를 비교해 봅니다. 아, 내가 어디서 뭐가 빠졌는지 비교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노트 덮고 교재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 당연히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선 2번째 노트에다가 또 공부했던 내용들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첫 번째보다는 2번째 게 완성도가 더 높겠죠. 내용도 더 충실할 거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확인하고 2차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3차, 4차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비어 있었는지 확인하고 빈 부분 메우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백지시험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1, 2단원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자, 지엽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엽적인 내용이라 함은 교과서에서 굉장히 구석에 작은 글씨, 또는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자주 나오지 않았던 단어나 내용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까지도 완벽하게 숙지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암기가 덜 됐어. 근데 내가 문제를 풀어. 자, 그거 의미 없어요. 자, 왜 의미가 없냐? 이 부분은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 2가지 명확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지엽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문제풀이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책 보고 푸는 거, 그건 그냥 베끼는 거지 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덜 된 상태에서 문제 많이 푸는 거 의미 없습니다. 명확한 암기가 훨씬 더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오답이 있어. 그러면 오답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명확하게 해서 개념이 흔들리는, 즉 개념이 오류 잡혀 있는 거를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 2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코멘트를 달아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쉬운 단원인 만큼의
실수 한두 개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 봐요. 선생님 저 하나 틀렸어요. 저 100점 맞았어요. 근데요 1등급이 없대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나한테도 쉬우면 상대방한테도 굉장히 쉽다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수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고 암기하고 꼭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로 넘어가 볼게요. 1학기 기말고사.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하는데, 자, 왜 당황을 하느냐? 바로 갑자기 3단원에서부터 난이도가 갑자기 상승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난이도가 상승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추론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이게 혼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각각은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추론하고 계산하고 자료 해석을 해야 돼요. 암기가 적다의 의미가 아니고 이해만 하면 된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난이도가 상승을 했느냐? 그거를 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쪼개서 설명을 해보면, 자, 자극의 전달과 근수축. 자, 요거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킬러나 준킬러까지 나올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단원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킬러나 준킬러로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난이도가 높냐? 자, 문항의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무작정 풀거나 아니면 무작정 여러분들이 암기만 하려고 하거나 하면 당연히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꼭 문제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주어진 유형별로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비슷한 유형이거나 똑같은 유형인데 이거는 저렇게 또 저거는 저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문항 유형별로 정리를 하는 거 꼭 중요하고 해석하는 거 꼭 뒷받침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계. 자,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듣지 못했던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재성신경계, 자율신경계,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 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막 방대하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용어 정리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용어 정리를 할 때에 당연히 각각의 신경별로 특성들이 있겠죠. 자, 그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신경계를 구분하는 정리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신경별로 특징이 있어. 여기서는 문제가 그림으로 주어주는데 그 특성을 그림에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용어 정리할 때 특성을 같이 정리를 했으니까 그 특성을 이용을 해서 그림 속에 있는 신경이 어떤 신경인지를 찾아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서 문제 접근을 하는데 그대로 응용하고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항상성 조절. 항상성과 몸의 조절을 볼 건데, 자, 이 항상성 조절할 때에는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자, 호르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호르몬의 종류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지, 이 호르몬은 어떤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물 흐르듯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을 암기해야 돼요. 자, 여기서 3단원 암기가 적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암기 많습니다, 여기. 하지만
암기한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암기 명확하게 하고 그 호르몬에 의해서 그리고 그 호르몬과 앞서서 배운 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항상성이 조절이 되는지 원리 이해하시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그래프 해석까지도 연결해서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한 것만으로 절대 문제 풀 수 없다라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어작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친숙할 수도 있어요. 막 우리 곰팡이, 세균, 막 그런 것들 처음에 나오고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보는 부분이라 조금 재밌어요. 저도 이 부분 되게 재밌어 하고 학생들도 백신이라는 거 얘기할 때 재밌어 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에는 자, 제시된 실험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쥐한테는 뭘 주입했고 이 쥐한테는 어떤 걸 주입을 했느냐. 자, 이런 실험 과정을 제시를 해주면 그 실험 과정이 어떤 것을 알고 싶은지에 대해서 자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의미 뽑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실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쥐나 또 어떤 동물의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나 또는 아니면 항체의 변화가 바로 그래프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암기의 영역과 이해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되 암기가 많으니 암기 당연히 잘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시고 그 암기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료 해석이라든지 특성을 구분한다든지 그래프 해석하는 거에 잘 적용하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 암기로는 절대적으로 문제 다 풀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2학기로 넘어가서 2학기 중간고사. 앞에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에서 3단원의 전체가 다 들어갔다면 사실 4단원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3단원에서 만약 중간에 끊겼다면 당연히 3단원의 일부를 포함해서 4단원의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4단원만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면 4단원은 바로 유전이에요. 대망의 유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자, 유전이 그러면 왜 어렵냐? 앞서서 3단원도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 왜 어렵냐? 일단 먼저 학생들이 많이들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라는 좀 강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현상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는 문제를 빨리 잘 풀어야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가장 모든 공부는 기본 개념이 사실 제대로 잡혀 있어야 모든 공부가 탄탄하게 밑에를 다져놓은 상태에서 올라가야 무너지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과 암기를 당연히 여기서도 명확하게 하고 그걸 토대로 여기서 유전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 접근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포 분열 배울 거예요. 자,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이동해요. 그럼 염색체만 이동한다 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현상 파악의 유전자도 같이 이동하죠. 자, 유전자 이동도 같이 하는데 이 과정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고난도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본부터 단계적으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알겠죠?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기본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이 세트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다음 고난도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난도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마다 제시되는 조건이 굉장히 다양해요. 또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문항에 문제가 굉장히 기니까 그 긴 문장을 이해를 하세요.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장 이해를 할 때에는
당연히 기본 개념과 암기된 걸로 이해를 하십니다. 알겠죠? 요 두 가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분석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터득하고 연습. 자,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얻은 스킬들을 융합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여기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라도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때,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문제 풀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자, 유전이 어려운 건 바로 그거예요. 내용 자체가 방대해서 어렵다.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어렵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 중학생 때 유전 배웠어요. 그때 충분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따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려워지는 이유는 중학생 때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문제 속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상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여기서도 성격이 1, 2단원이랑 좀 많이 비슷해요. 1, 2단원과 많이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쉬워요. 쉬우니까 자주 안 보고 많이 까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내용 자체가 지루해요. 왜냐? 생태계. 자, 생태계에 대해서 봤을 때 중학생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데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물론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루즈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부분에서부터 4단원까지 어려웠어.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공부를 했는데 5단원에 들어와서 갑자기 루즈해져.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게 봐요. 그래서 점수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까 1, 2단원이랑 성향이 좀 비슷하다 그랬죠? 확실하게 암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막 피도, 빈도, 막 이런 것들, 출생률, 막 이런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리 필수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나 암기 필수 앞에서 1, 2단원이랑 성향이 비슷하니까 가져와 보면 자, 백지 테스트로 개념 정리 됐는지 암기가 얼마나 됐는지 객관적인 평가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집약적인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암기가 덜 된 상태에서 또 문제 푸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시간 낭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요 단계 명확하게 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수능을 도전해야 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때 각각의 수능에서 총 20문제가 나오는데 그 20문항 중에 단원별로 대략 몇 문제 정도씩 나오는지를 가져왔어요. 자, 1, 2단원. 자, 중간고사 범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많이 까먹었었죠? 자, 여기서 한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나오고 킬러는 아니에요. 당연히. 킬러는 거의 아닌데 여기서 4문제 나오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3단원. 3단원에서는 킬러나 준킬러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감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전 문제는 전체 20문제 중에 6문제예요. 20문제 중에 6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려운 걸 무작정 먼저 끝내야지 라고 하는 순간 그 어려운 거 붙잡고 있다가 다른 거 못 풀어요. 다른 거, 쉬운 거. 더 많은 점수가 포진되어 있는데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오히려 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다른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게 꾸준히 보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유전이 아니야. 그래 비유전이야. 유전이 아니야. 그러면 유전이 아닌 거에서 평균적으로 문항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봤을 때 대략 이렇게 16문항 정도가 나오고 분명히 여기 3단원에서 킬러나 준킬러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2문항 정도는 3단원에서 이렇게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B킬러 그리고 B유전의 B킬러가 50점 만점에 30점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보다도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등급 올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꼭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유전에서도 유전이 다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 안에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유전 어렵다 하는데, 자, 유전이 그래 어려워. 그러면 당연히 수능에서 3점으로 배점이 될 거야. 근데 5문항이 3점이면 15점이 돼야 되는데 15점이 아니야. 즉 다시 말해서 킬러 정도의 난이도인데 2점짜리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배점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 배점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간과하시면 안 되는 내용들이다 라는 거 보여드리고, 이 비유전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사람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과목,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꾸준함이 굉장히 가장 중요해요. 꾸준하게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급하게 먹다 체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학생들이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하루에 다 풀면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나 되게 잘해진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시험이 얼마 안 됐을 때, 임박했을 때는 당연히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죠. 한꺼번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점수를 팍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장기전이에요, 우리. 장기전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씩 제발 좀 쪼개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한 번에 많이 푼다고 해서 절대 실력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쪼개서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암기 후에 문제에 접근하는 것들을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생명과학에서는 꼭. 알겠죠? 그리고 암기한 부분에 대해서 백지 테스트. 여러분들 백지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 명확하게 써보는 겁니다. 또는 옆에 만약에 친구가 있거나 선생님이 있거나 또는 부모님이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요게 가능하다면 구수 테스트,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간혹가다 그럴 수 있어요. 저 알아요. 그래,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자, 여기 모르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도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 해요.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야 서술형 문제까지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요거 암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 빨리 푸는 거 중요해요. 맞아요. 타임어택 시험에서 문제 빨리 푸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푸는 게 우선이에요. 정확하게. 알겠죠? 정확한 게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어떻게 단원별로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명과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과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는 KSI에서 생명과학을 담당하는 이용기였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